오늘은 성인 ADH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ADHD. 빨리 하면 발음이 세서 혹시나 제가 말씀드릴 때 발음이 흘려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주로 과잉행동 장애가 많이 나타나고요. 성인이 되면서 주의력 결핍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보긴 하지만 두 개의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인 유병률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건 없지만 한 2%, 전체 인구에서 2%에서 한 4%에서 5%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상담 중에 이미 ADHD로 진단을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병리를 다루는 그 카테고리 안에 ADHD의 어떤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 요인들은 분명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들어가지만 이걸 병리로 볼 것인가 병리로 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하셔야 되고, 정말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과잉행동이 나타나거나 주의력 결핍이 나타나면 약물 처방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 갖고 있는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그 어브노멀 사이콜러지, 이상심리를 보게 되면 읽어보면 다 하나하나씩 저 이것도 있는데, 저 이것도 있는데라고 하는데, 이게 꼭 병리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력 결핍인 경우에는 물론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환경적인 요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핸드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단 0.5초, 0.2초도 견디지 못하는 삶이 저희의 현실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충분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주의력 결핍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리할 것인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10회 정도 강도를 주의력 결핍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한 2, 30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삶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럼 이거를 꼭 장애라고 봐야 되나? 아니요. 저희 살면서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겠다. 근데 저는 아이들도 사실은 걱정이에요. 뭐 저희 아이들도 핸드폰을 끼고 살기도 하고요. 뭐 SNS에 항상 노출돼 있고요. 계속 문자 오고요. 카톡 오고요. 그러다 보면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방해하는 것들, 방해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일하다가 계속 카톡 오고 문자 오고 이러다 보면 정작 해야 될 일은 계속 뒤로 밀리기 시작하고 계속 머릿속에 그 생각이 맴도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력 결핍, 그 다음에 과잉행동 장애가 아니라 당연하겠구나. 나 스트레스가 되게 높으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에 과잉적으로 행동하고 과잉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나 꼭 ADHD야 라는 것보다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거 병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꼭 그럴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걱정이라고 한 부분들이 뭐냐면, 요즘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타이트한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인들도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앉아서 핸드폰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뭔가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새롭게 바뀌어야 되고 이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저희 만들면서도 유튜브에 시간은 어느 정도 가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얼마만큼 빠르게 변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순간적인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셨어요.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요? 한 장을 읽을 때. 아마도 한 장을 읽을 때 한 4-5번, 많게는 20번 정도가 끊길 거예요. 왜? 그만큼 딴 생각이 들어오거나 그만큼 딴 요인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주의력 결핍 장애야. 그리고 과잉행동도 있어. 라고 했을 경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지? 라는 것을 한번 꼭 얘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주의력이 결핍됐다는 건 다양한 방해 요인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방해 요인을 끊어갈 수 있으셔야 되죠. 주로 핸드폰, 그리고 다양한 잡생각들,
그러면 다양한 잡생각이 왔을 때 그 잡생각에 머물러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 요놈이 들어왔구나. 너 나중에 생각해 줄게. 비켜. 하고 집중하셔야 되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내가 무언가 집중해야 할 경우에는 무음으로 바꿔놓든지 아니면 가끔 꺼두기도 하시든지.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도 저희한테 꼭 필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방해 요인들을 제거하자. 그리고 다른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정리하고 아, 나중에 생각해 줄게 라고 뒤로 밀어놓자.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계획 같은 거 잡으실 때도 한 번에 많이 라는 것들을 좀 지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아이들도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학원을 가거나 이런 거 할 때 한 50분 정도는 집중하고 10분을 쉬어 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기간 집중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내 수준에 맞게 끊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끊는 수준이 10분이 될 수 있고요. 20분이 될 수 있고요. 30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ADHD야. 그래서 나 안 돼가 아니라 나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시는 거죠.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본인도 아, 내가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게 집중할 수 있는 계획들을 짤 수 있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ADHD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상하고 모든 게 다 안 좋냐라고 했을 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상당히 좋으시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돌아가기 때문에 꽤 많은 생각들을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 것들도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 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가 아니라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이지? 내가 어떤 것이 안 되고 어떤 것은 되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조정한다던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중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거하고 집중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저희가 항상 저 어떤 병리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병리로 인해서 난 이런 병리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시켜 놓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가 아니라 빨리 정신 차리셔야죠. 나 이런 수준이래. 그럼 그 수준에 따라서 난 어떻게 변화시킬 거야 라는 것에 포커스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이상 나 이런 수준일 거야. 나 뭐 이런 증상이 있어. 그럼 확실히 한번 검사해 보세요. 저는 웬만하면 이 정도 수준일 거야 라고 정말로 삶이 힘들고 어려워. 내가 너무 과잉 행동을 하거나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안정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걸 걱정하시기보단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수준에 따라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여기에 포커스를 가지시고 나를 이해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병원을 갔을 때 임상심리사가 저한테 계속 ADHD 검사를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말을 좀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심각하게 ADHD가 있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꽤 추진력도 강하고요. 짧게 끊어서 빨리 많은 것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들 이해하시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이럴 수 있구나 저럴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것에 포커스를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